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육이 영양제는 보통 종합 영양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잎의 변화에 따라서 영양분을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 하면 질소, 인산, 칼륨, 보통은 칼슘도 많이 쳐주고 있죠. 그러나 종합 영양제는 질소, 인산, 칼륨이 적정 비율에 맞춰가지고 혼합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그 다육이의 잎 상태를 보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영양소가 필요한 부분을 더 높여가지고 뿌려준다 그러면 다육이들은 더 건강하게 더 예쁘게 성장을 하겠죠. 보통 질소, 인산, 칼륨 많은 영양제 중에 질소 성분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다육이의 성장을 더 빠르게, 잎은 더 크게, 줄기는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예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질소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질소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줄기가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너무 영양분이 과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더 줄기는 가늘어지겠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특히 분갈이를 오래 하지 않은 다육이들 보면 잎이 연한 초록색을 띱니다.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색이 좀 빠진 그런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홍화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연한 초록색이죠. 분갈이를 한 지는 대략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 색이 조금 빠져 보이는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이만한 영양소가 없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N으로 표시가 됩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질소 성분이 더 많은지 인산 성분이 더 많은지 칼륨 성분이 더 많은지를 잘 보신 다음에 영양제를 구입을 해서 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잎이 연한색을 띠거나 아니면 잎이 자주 말라가지고 떨어지거나 갈변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질소 성분만한 그런 영양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치면 결국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잎이 보내는 그런 신호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영양소가 인산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뿌리와 열매 그리고 꽃을 더 화려하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키우면서 인산을 많이 뿌려주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필요 없겠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나 아니면 다육이를 키우면서 인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질소와 칼륨에 비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뿌리를 건강하게 뿌리 개수가 줄어들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칼륨, 인산 이 부분이 뿌리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칼륨을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인산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꽃과 열매를 많이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산을 어느 정도 골고루 뿌려주면 좋지만 인산 또한 너무 과하게 뿌려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 칼륨입니다. 칼슘이기도 하죠. 보통 칼륨 같은 경우는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대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양제를 뿌려준다 그러면 칼슘과 칼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을 해야 성장도 색도 그리고 줄기도 두꺼워집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뿌려준다 그래도 다육이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떨어지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품종들한테 대표적으로 뿌려줘야 되는 영양제가 질소와 칼륨입니다. 그러나 종합영양제를 구입해서 뿌려주기가 힘들다 그러면 칼슘만 뿌려줘도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다육이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믿겨지시나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칼슘제와 약한 햇살이 이 지금 모습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가 많이 힘들어했던, 뿌리가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에 칼슘제를 총 한 3번 정도 쳐준 것 같은데요. 칼슘제 같은 경우는, 특히 칼슘제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쳐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개월 단위로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양제는 3개월 단위로 쳐주는 게 다육이들한테 부작용 없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지에서 키우는 분들, 특히 칼륨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식물은 햇살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광합성 장역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을 하는데, 그 햇살이 부족하면 다육이들은 결국은 병충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줄기가 무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영양소가 많아도 뿌리가 죽는 경우 무름병이 생기거나 깍지벌레나 이런 병해충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칼륨이 부족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은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렇게 화분이 작은 그런 식물들한테는 보통 화분 속에 있는 영양분이 3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화분 속에 흙은 영양분이 다 빠져서 말 그대로 물로 영양분을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영양분을 준다 그러면 흙에 없는 그런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이 칼륨제 같은 경우도 그러나 칼륨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쳐주게 되면 깍지벌레나 이 병충해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은 과도하게 치면 안 되고요.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서 영양제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분 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영양제, 좋은 영양제를 많이 쳐준다고 많은 영양제를 자주 쳐준다고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거나 아니면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만 자주 해줘도 굳이 영양제를 따로 쳐줄 필요는 없지만, 이 여름이나 이 겨울 다육이나 식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절에 뿌리가 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칼슘제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영양제를 고를 때는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맞는 영양소를 골라가지고 쳐줘야지만 이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영양제는 성장을 할 때 뿌려줘야 됩니다. 성장이 멈춘 뿌리에게 영양소를 뿌려주면 결과적으로 화분 속에서 고여가지고 결국은 곰팡이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양소가 과하면 흙은 썩습니다. 뿌리가 충분하게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지만 이 다육이들은 더 풍성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육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소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질소가 쌓이면 줄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질소를 너무 과하게 쳐주면 안 되고요. 필요한 다육이들한테 질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화장이나 아니면 호피봉당금처럼 잎이 많이 떨어지거나 춥스처럼 색이 좀 영양분이 부족해서 색이 바라거나 이런 다육이들한테 질소를 뿌려줘야지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